코로나 후유증으로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 쌍화탕을 드시고 계신 분들이 가끔 계셨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유튜브를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큰일이다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후유증으로 기침할 때 꼭 조심하셔야 될 내용들을 정리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최대한 쉽게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분들에게도 꼭 알려서 그 폐해가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관절과 만성염증TV의 오창훈 한의사입니다. 일단 코로나와 감기는 아예 다른 병입니다. 이 점을 먼저 기억해 주세요. 어떻게 다르냐면 일반 감기는 추운데 벌벌 떨다가 겨울에 밖에서 작업하고 이런 거요. 혹은 봄인데 일교차가 큰 날 밖에서 벌벌 떨다가 콧물, 기침, 몸살 났다 이런 것이죠. 한의학에서는 이런 것을 상한병이라고 하고요. 추운 기운, 한사에 상했다 이런 뜻입니다. 차가운 기운이 밖에서부터 안으로 이렇게 파고들면서 병이 진행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것을 편의상 감기라고 통칭해서 부르겠습니다. 코로나는 이렇게 추위에 벌벌 떨었던 기억이 없는데도 기침, 가래, 몸살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밖에서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고 호흡기와 폐를 통해서 바로 직접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병을 한의학에서는 감기와 구별해서 온병이라고 했어요. 상한과 온병. 오늘은 편의상 코로나로 통칭해서 부르겠습니다. 이 코로나 후유증으로 기침과 인후통이 있었던 분들은 이 고열이나 지속되는 미열로 폐가 말라버린 거예요. 폐의 진액이 손상된 것이죠. 이 진액이란 우리가 흔히 표현할 때 요즘 찐이 빠져 할 때 진, 그게 바로 이 진액의 진인데요. 우리 몸속의 그 체액이나 친 등 또 각종 분비물, 또 관절 안의 관절액들, 이게 모두 다 진액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혈액도 포함되고요.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기침은 이 물 보충해달라는 경고 신호예요. 그리고 진액은 라디에이터의 냉각수라든가 회전축들, 베어링 같은 데 있는 그리스, 오일 같은 것입니다. 코로나가 이 냉각수를 줄여버리고 이 부품들에 있는 그 오일들을 뻑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말라가는데 몸을 더 뜨뜻하게 만드는 쌍화탕이라니요. 이 쌍화탕은 대부분 따뜻한 약재로 이루어져 있고 몸의 안쪽부터 뜨끈하게 데워옵니다. 그리고 더 잘 따뜻해지라고 보온까지 하는 그런 역할의 약재를 넣어서 만든 그런 처방이에요. 그러니 코로나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겠죠. 그러니 제발 코로나인데 기침한다고 기침감기에 쌍화탕 그리고 오래 드셔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핵심은 코로나 걸리기 전에 추위에 떨었냐 떨지 않았냐 이 점입니다. 추위에 떨지 않았다면, 그런데도 코로나에 걸렸다면 이 쌍화탕은 피하셔야 된다. 그게 바로 첫 번째 핵심입니다. 이 쌍화탕뿐만 아니라 흑염소라든가 십전대보타, 흔한 보양식들, 홍삼 중의 일본 제품들도 마찬가지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늘 중요한 내용 들으신 거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코로나의 진짜 문제는 진액 부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죠. 비유로 냉각수 부족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코로나 전에 다이어트를 심하게 해서 드시는 게 적었거나 장염을 앓았거나 검사하면서 혈액 검사를 너무 많이 한 분들, 이분들은 진액이 부족한 상태라서 코로나 후유증을 심하게 앓으실 수도 있고 또 후유증이 있을 확률도 높습니다. 이때는 진액 보충도 하고 이 남아있는 열도 잘 배출하는 그런 치료법이 필요한 때죠. 기침하거나 가래가 걸린 것 같은데 잘 뱉어지지 않는다, 이 정도는 비교적 후유증 중에 가벼운 단계에 해당돼요. 그런데 이게 해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면 변비라든가 불면, 숨차고 가슴 답답하고 심할 때는 배꼽 밑에서 이렇게 불쑥불쑥 올라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기분도 우울해지죠. 이때는 무조건 치료하셔야 돼요. 저는 한약으로 치료해드리는데 기침이 한 달 넘었다 이러면 더 기다리실 거 없습니다. 빨리 치료할수록 후유증을 줄일 수 있죠. 대부분 좋아지니까 너무 염려 마시고 치료받으시고 마음 편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들, 진액 보충, 냉각수 부족을 이해하셨으니까 이제 몇 가지 더 주의할 점을 보도록 하죠. 이 후유증 환자분들이 진액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진액은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물보다는 음식을 통해서 채워진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 물을 많이 마시려고 해도 안 되는 분들이 정말 많죠. 그러니까 물을 1.5리터, 2리터 마셔야 된다, 이것은 아주 건강한 분들, 한참 성장기들에게 해당되고요. 이미 후유증이 올 정도 된 분들은 이 물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체질이나 이 환자분들 몸 상태에 따라서 마시는 물의 양도 다르기 때문에 이 인후통이나 기침, 목이 자꾸 마른다 이런 분들은 이 마른 목을 달래주는 그런 식으로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죠. 이제 물보다는 음식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입맛 떨어지고 음식이 안 들어간다 이럴 때도 죽이라든가 미음 같은 거 드시고 끼니를 거르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도저히 못 먹겠다, 정말 이런 분들은 우리 링거 있죠, 그 노란색 포도당 들어있는 거 이제 가셔가지고 원장님들한테 그 작은 거 하나라도 좀 놔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보세요. 그렇게라도 보충을 일단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픈데도 다이어트 하는 분들 없으시겠죠? 코로나 후유증은 후유증이고 또 무릎 관절 아프다고 다이어트 하는 분들 계시는데, 코로나 후유증 기침할 때는 절대 다이어트는 금지입니다. 그리고 운동해도 괜찮느냐 이런 질문도 이제 젊은 환자분들은 좀 하셨는데, 가벼운 운동, 그러니까 웨이트 너무 심하게 하는 건 좀 어렵고요. 과도한 웨이트 운동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볍게 열을 발산해 줄 수 있는 걷기나 빠르게 걷기 정도로 추천드리고요. 이 마스크 쓰고도 답답하지 않을 정도, 그 정도가 치료하는 동안은 좀 안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열을 좀 빼줘야 돼요. 고열은 지나갔다 해도 남아있는 미열, 지글지글한 그런 열이 이제 우리 몸속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고 땀을 일부러 많이 빼서 배출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요? 진액을 소모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벼운 운동 뒤에도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해주고요. 그러니까 찬물로 해서 확 피부를 닫아버리면 열이 잘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고 얇은 옷을 입고 열을 배출을 좀 하고 조금씩 식어가면은 옷을 하나 더 입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세요. 단 열을 과도하게 열심히 빼겠다고 땀 빼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차갑게 하는 것도 좋진 않아요. 이 추위로 몸을 오싹하게 만드는 일은 피해주세요. 사실은 천년 전에도 이 쌍화탕처럼 어디 좋다더라 막 이런 게 유행하고 그렇게 드시다가 부작용이 많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이 송나라 때였는데, 이 쌍화탕이 그 송나라 때 만든 화제국방이라는 책 속에 들어있는데, 의도는 좋았죠. 국민들의, 백성들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서 어디 좋다더라 이제 이런 약들 막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정리하는 사업을 국가적으로 시행했는데, 이제 부작용이 있었죠. 그러니까 너무 진찰 없이 난무한 거예요. 아, 이거 먹으면 좋다더라, 이거 먹으면 좋다더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무분별하게 약을 드시다가 특히 또 뜨거운 약이 많았거든요, 쌍화탕처럼. 그래가지고 부작용이 너무 많아졌고, 그렇게 한 1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런 부작용이 쌓이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연구가 이루어지고 그런 경험이 쌓여서 한약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이 지금 우리 코로나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은데요. 내 몸이 아플 때 뭔가 도움을 받고자 우리 뭐가 좋을까 하고 찾아 드시는 거 되게 많은 분들 관심 있으시죠. 그래서 그런 정보도 정말 많이 넘쳐나는데, 건강한 분들이야 이것저것 막 드시고 해도 내 몸이 맞든 안 맞든 다 중화시켜 버리고 해결하는데, 내 몸이 아플수록, 잘 낫지 않을수록 그때는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잘 낫지 않을수록 진찰 받으시고 여러분의 주치의의 말을 잘 좀 따라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폐 만성염증, 이 코로나 후유증으로 쌍화탕 드시면은 안 된다, 그 말씀을 한의학식으로 좀 설명하느라고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 알람 설정 돼 있는지도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는 저에게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 큰 힘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께 좀 도움되는 내용을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B 한의원장 오창훈 한의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